개인의 이기심이 모두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은 완벽했을까요? 자유를 말하기에는 세상은 훨씬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출발선은 제각각이었죠.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했으니까요. 강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때 약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뺏길 뿐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삶은 똑같지 않았죠. 이런 세상의 모순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사람, 칼 마르크스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의 어둠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집이 부유했고 한 친구는 집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 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는데요. 경쟁에서 지는 걸 싫어했거든요. 잘 사는 친구는 집이 화목했고 공부를 집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못 사는 친구는 집이 좀 안 화목하고 공부를 잘 지원해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잘 사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인간 승리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저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제 친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집값이 교육권이랑 연관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게 세상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이유는요,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 역시도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좋은 서비스를 가진 그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싼 값에 팔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개천에서 용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경쟁은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속에서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평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그 사람들의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누구 한쪽으로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켜버리면 사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자본가가 자신이 가지는 우월함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는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한다고 합시다. 문제는 노동자는 쉽게 대체가 될 수가 있고 그 공장은 쉽게 대체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 주인은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동자는 그 공장을 쉽게 떠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취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공장 주인은 물건 하나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득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고 노동자는 그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노동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하지만 공장 주인은 놀고 먹어도 부유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공장 주인인 자본가를 몰아내고 그 공장을 모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인 거죠. 이 공장 주인의 예시와 제 친구들의 예시는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닮은 부분이 뭐냐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친구들의 예시에서는 집안 환경이 달랐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랐는데 같은 시험을 통해 경쟁을 한다는 게 불공평했다는 거고, 노동자의 예시에서는 공장 주인은 아쉬울 게 없고 노동자는 아쉬울 게 많아서 임금을 가지고 협상하고 거래한다는 게 불공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경쟁을 통해 사회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세상은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마르크스의 지적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따르는 시장 경제는 불공평한 경제에서 상대방을 봐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으며 둘의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냥 자유롭게 두기엔 사람들이 너무 나쁜 거였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유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은 공장 주인이 돈 벌기가 쉽고 가난한 노동자가 돈 벌기가 더 어려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주인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져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봤자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구매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자유시장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다른 방식으로 재분배가 되었으니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과 유행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공장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이 그 공장 주인들한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이 구닥다리가 되고 그렇게 새로운 공장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동장들도 그 새로운 공장을 따라가려고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 과정 중에 노동자들은 또 다르게 돈을 벌 구실을 찾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유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변하면서 발전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재분배가 되면서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마르크스가 만든 사회주의가 망한 건 사실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자유시장이 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평등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말한 제 친구들의 예시는 지금도 있는 일이고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겠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불평등투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지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해결책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기에는 사실 너무 나쁜 것 같다.